굉장히 심각한 뉴스 전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이야기를 자주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또 하향. 이걸 이름하여 추락하는 것은 알기가 없다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올해 들어오기 전 작년 말쯤에 전망한 전망치 성장률 전망치하고 올해 1월 달에 전망한 거하고 그러니까 1, 4분기 전망한 거랑 또 4월 달에 전망한 게 계속 다르고 있어서 기관마다 이거 아닌데 또 내려. 이거 아닌데 또 내려. 그러다 보면은 마이너스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지금 가장 심각한 게요. KDI가 이거를 낮췄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국책기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OECD나 IMF나 뭐 S&P 이런 거는 한국 정부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KDI가 낮췄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심리이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질 거라는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저 예상을 한다는 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국 경제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 수정 현황이에요. 현황이 아니라. KDI 1.8에서 1.5로 낮췄죠. IMF 2.0에서 1.5로 낮췄죠. OECD 1.8에서 1.6으로 낮췄죠. S&P는 1.4에서 1.1로 낮췄죠.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현대 어른이들한테는 호환 마마보다 윤석열이 더 무서워요. 코로나도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못 꺾었거든. 맞아. 아니 지금 수치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한국에서 전쟁 났나 싶을 정도로 수치가 이렇습니다. 근데 비슷한 뉴스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계속해서 하향시켰던 걸 또 하향하다 보니까 거의 2, 3개월마다 한 번씩 하향했다는 똑같은 뉴스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거 있잖아요. KDI 전망치가 1.5라면 사실상의 성장은 마이너스가 가깝다고. 이미 마이너스일 수도 마이너스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률은 3.4%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걸로 따지면 실질적인 마이너스인 마이너스죠. 거죠. 그러니까 KDI 말고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1.3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국책기관이에요.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그 뭐 기재부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능력이 있어서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상향해서 잡을 텐데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봐오지 않았습니까? 중국 리오프닝 얘기하면서 중국 간에 계속 대화를 단절하고 있고 어떻게 이걸 상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지표가 하나도 없고 세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소득세 세수 예측도 잘못했고 뭐 상향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예. 자, 여러분들 표는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게 한국금융연구원 거고 그다음에 IMF 거 한번 볼까요? IMF 보면은 밑에를 보세요. 밑에 한국 1.5라고 돼 있죠. 2024년에는 뭐 2.4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왜 한국만 그래요? 이건 윤석열 책임이에요. 윤석열 책임. 이제는 100%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OECD도 전 세계랑 한국이랑 비교해보세요. 맨 위에 전 세계. 그리고 한국 맨 밑에 있잖아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3일 연속 전 정권 탓을 했죠. 실제로 윤석열은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문재인 정부 흔드는 거랑 똑같아요. 폭망했다고 그랬었잖아. 한국 경제가. 그때 이거 2020년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폭망했다는 한국 경제, 문재인 정부서 선진국 최상위권 성장률. 그렇네. 고용률도 역대 최고. 그게 윤석열이 그 극우 유튜버를 봤던 습관이 대통령이 돼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망을 시켜버리는 거지. 2021년도 한번 볼까요? 정부 경제 성장률 목표치 상향 조정. 봐봐. 얘는 지금 하향 조정하기 바쁜데 문재인 정부 때 상향 조정하기 바빴어.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을 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 2020년이고 지금은 2021년 보고 계십니다. 왜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성렬아, 전 정권 탓을 하려면 왜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때 문재인 정부 때 경제를 잘했는데 우리는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나 보지? 3, 4%를 상향 조정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모두 다 마이너스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상향 조정이 엄청난 거였었거든요. 이게 이제 성장률 전망치고
1분기 나라 살림 적자 54조 원입니다. 벌써 올해 연간 올해 연간 전망치 6밖에 전망치가 한 60조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54조 원이 벌써 적자가 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경계하실 게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안 쓰겠다라고 나다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복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되면요. 내년 총선 때 윤석열이 현금 왕창 풀 거야. 여기에 대한 뭐랄까 두려움이 좀 사라질 수 있겠죠. 어쨌건 간에 1분기 나라 살림 적자 54조 원. 이거는 누가 다 알다시피 부자 감세. 그 요인이 있고 지금 무역 적자 요인이 또 있고. 근데 1분기라고 해봤자 3개월, 4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3, 42,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적자 54조 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5월이니까 6월까지 됐을 때는 100조 넘어간다고 예상해도 될까요? 아니면 100조를 훌쩍 넘길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돈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임이에요. 지들 논리에 따르면 이게 배임이야.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수익 54조 원을 주대버린 거예요. 자기들 논리 가면 이게 배임 아니에요? 정치적 그렇지만 이익을 대통령실 같은 데는 인테리어 다 다시 바꾸고 뭐 이지랄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꾼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에 1분기 통합 재정 수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아주 훌륭합니다. 앞에 저 회색이 2022년이고요. 빨간색이 올해인데요. 아, 나 미치겠네. 좋은 건 줄어들고 나쁜 건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했잖아요. 중국이 한국에 전혀 묻지 않고 일본에 물어봐.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를 했는데 이제는 한국과 중국이 싸워서 중간에 일본이 중간에 끼어드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 일본은 자기 실리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일본에 물어봤다는 거야. 이거는 사실 따돌림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반증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계속 말하는 게 일본의 발표로 뒤집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말했는데 미국에서 뒤집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한국 정부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 나름대로 대사관 수집 정보도 있을 거고 중국이라고 도청 안 하고 있겠습니까? 돌아가는 거 들어보면 웃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 뭘 물어볼 필요가 있어. 그냥 패싱하고 일본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 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경제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저게 시그널이잖아요.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이를테면은 반한 감정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거야. 옛날 같으면 일본과 한국이 회담을 했다면 한국이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전통적인 원수지간 지들끼리 친해지면서 우리를 따놓고 있는 상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 5월 초예요. 아직 올해 반도 안 지났어요. 올해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중국 때문이죠, 사실. 중국 때문인데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때문이지.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커지는 건 윤석열 때문인 거죠. 그러면 지금 중국이 한국을 저렇게 시진핑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전체가 저런 식으로 한국을 반한 감정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변에 중국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쯤은 있을 텐데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접을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화장품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에 있었던 그 한국 화장품 중에 서러스 빼고는 거의 다 철수를 하는 아모레 브랜드가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무역 적자가 벌써 작년에 60%예요. 작년에 60%가 무역 적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론들이 이거를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이제 그래프의 속임수라는 게 있는데 기저효과 때문에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만 해요. 예를 들어 지난달에 무역 적자가 만약에 500억 달러였다고 쳐. 근데 이번에는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면 줄어든 것이 중요해요. 여전히 무역 적자인 게 중요해요. 계속 이런 스킬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줄어들고 있는 무역 적자.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무역 적자가 줄어드나 보지? 장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하게 되잖아요. 윤석열 절대 안 바꾸는 거죠.
근데 경제는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무역 적자라고 하면 먼 얘기 같지만 방금 이제 그린님이 이야기해서 저도 잊고 있었던 아모레퍼시픽 주식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반토막이 돼서 올라오질 않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보는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요, 대기업만 이러냐, 삼성, SK만 이러냐. 작년 4분기 상장 중소기업 절반이 영업 적자예요. 당연하지.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이 날 턱이 있어요? 그래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그래프 보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그래프 보셨어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거의 낭떠러진 수준이잖아 지금. 러시아가 한국하고 전쟁하고 있나요 지금? 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그러면 대기업 망해 중소기업 망해 내수 안 돌아. 근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저렇게 돼 있는데 계속 요즘에 지금 언론들이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던데 중국이 리오프닝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게 아니야 지금. 아 했어요? 근데 얘네들 지금 뭐 저 우리나라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방법이 뭐냐고 그랬더니 추경호가 그랬잖아. 중국의 리오프닝이라고. 근데 지금 중국은 세상에 전통적인 원수지간인 일본한테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물어볼 정도가 되면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막 티각티각 했잖아요. 한국 외교부랑 중국 외교부랑 계속 반항감정 생기는 거야. 중국 사람은 어떤 심리겠어요? 한 30년 동안 먹여 살려놨던 이 새끼들이 배신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윤석열 같은 느낌일 거예요 아마. 되게 칼 꽂는 거. 일본은 원래 그렇다 치고. 에이씨.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저 2년 차는 경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마 아무것도 제발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경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 놈이 3일 연속 전 정권 탓을 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1년 차는 경제에 망쳤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인정을 저게. 하는 면도 있다는 거네요. 근데 2년 차에 또 경제만 중점한다면 지금 사실 안 보면 뭐면 문제가 아닌 것들이 없는데 경제에 중점한다면서 또 미사일 뒤로 싸고 막 걱정됩니다 진짜. 뭐 하나. 답답하다 진짜. 총체적 난국이라구나. 문제는 이 경제가 한번 망가지면요. 죽어나는 건 서민일 거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제일 힘들어요. 직장 떨고자 나와야 돼. IMF라는 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어요. 일반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사건인 거지. 자영업하거나 뭐 중소기업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고 가장들 나가서 극단적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대학교 잘 다니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알바를 전선에 뛰어들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윤석열한테는 실제로 다가오는 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제는 끝났다고 봐요. 지금 그래도 체감상 가족 단위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이 정부 들어서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정말 나오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제 제 그 주변에서도 그 전에 있던 사무실 건너편에 있던 원룸에서 어떤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돌아가신 분 그 방에 바로 며칠 만에 사람 봤더라 이야기가. 뭔가 되게 씁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주위에 최근에 이 주위에서만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이 4분입니다. 4분. 언론에 안 나올 뿐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건 경제는 망가지고, 그러니까 외교 자체가 국익을 위한 건데 경제 망가지는 외교를 해버렸고요. 근데 문제는 대책 자체가 없다는 거. 이게 서로 파트너라는 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먹여 살렸던 중국에 대해서 그냥 혐한 감정만 불러일으켜서 무역 나빠지고 뭐 계속 세수는 줄어들고 하면은 복지도 줄어들 거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찍으신 어르신들 건강보험 혜택도 더 줄어들 겁니다. 에휴, 알겠습니다. 자, 권오성님. 안녕하세요. 이거요? 자, 안녕하세요. 지동 노인정입니다. 너무 웃겨서요. 저번 주까지 이재명 욕했던 노인들이 삥 둘러앉아서 가운데 내전하기로 새날 보면서 시끄럽게 윤석열 욕하는데 너무 웃기대요. 새날 식구들한테 이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저 메일로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방송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만순 할머니 전향하셨다. 네. 근데 진짜로 동네에서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정치색을 함부로 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욕했는데 이 사람이 이직이면 어쩔 거야. 손님 하나 잃어버리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가게를 다니면서 요즘 좀 많이 느끼는 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욕을 대놓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야 제 성향을 알지만, 그냥 저희 병원 주변에 있는 약사님들 저 의사인 줄만 알지 정치적 성향 잘 모르거든요. 모른다고. 또 이번 찍게 정치적 생겼잖아. 성향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코로나 엔데믹 이걸 가지고 약사님이 저한테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니, 저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놈의 정부는 청개구이 새끼도 아니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정말 대놓고 그런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 예전 같으면 윤석열 칭찬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윤석열 욕을 하기 하거나 시작한다. 아니면 정말 필사적으로 민주당 깔거리를 찾아요, 보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천지개벽하지 않으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다. 원래 악순환이 무서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버렸어. 그럼 사람들이 뭐 하냐면 희망이 생겨요. 그렇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때문에 중국 가가지고 중국인들 속에 섞여서 밥 먹은 걸 혼밥이라고 했는데 지는 미국 가가지고 14끼를 혼밥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인간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이걸 끌어내리면 경제는 심리적으로는 좋아집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 새끼 내려가서 한국 관광 가자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윤석열이 왜 내려와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덕 노인정 어르신들. 감사합니다.